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정육면체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다 적을까요? 정육면체. 정육면체의 원리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보면 빌딩, 가구, 또 그 상자, 박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런 것들 보면 대부분이 인공물이죠. 자연물이 아니라. 자연물에는 뭐가 있을까요? 어떤 보석, 설탕 이런 결정? 그거 외에는 정육면체는 인공물에 해당하니까 인공물인 만큼 안정되게 그려져야 돼요. 어디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안정적으로 지표에 놓여져 있다. 어떤 땅바닥, 바닥에 안정적으로 놓여 있다.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선에 신경을 써야 된다든지 집중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갈게요. 먼저 화면 중심 넣을게요. 자, 화면에 세로 중심선 넣고, 자, 가로 중심선. 가로 중심선은 생각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아래에 있다라고 여기시면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제 재는 것은 제가 이제 패스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수평, 수직, 그 다음에 중심 감각, 이런 게 좀 좋아졌을 거예요. 자, 제가 정육면체 드로잉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쪽에다가 아주 작게 모형으로 그려 놓을게요. 됐습니다. 이렇게 모형을 하나 그려 놓고 설명에 도움이 되게 준비해 뒀습니다. 자, 됐어요. 가장 먼저 그려야 될 게 뭐냐면요, 얘예요, 얘.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완벽하게 90도로 수직선이 되어 있으면 이 바닥에 안정되게 놓여져 있다라는 이 느낌을 주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90도로 넣는다. 이런 거는 다 눈에서 멀어질수록 가장 가까운 곳이 여기죠. 눈에서 가까운 곳이 여기로부터 먼 곳에 있으니까 좁아지겠죠. 눈에서 멀어질수록 작아지고 좁아진다. 그래서 좁아지는데 얘는 완벽하게 90도로 딱 있어야지만 안정되게 보인다. 이겁니다. 자, 얘를 먼저 그릴게요. 그리고 자료가 옆에 있을 겁니다. 자료를 잘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빠르니까요. 집중해서 좀 봐주세요. 자, 얘를 먼저 그릴 건데, 화면의 중심으로부터 살짝 왼쪽에 있을 거예요. 자, 왼쪽. 어느 정도냐면, 한 요 정도일 것 같아요. 수직선을 만듭니다. 자, 90도로. 여기, 이 스탠다드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맞게 수직선이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가 여기, 요 모서리 있죠? 이게 지금 이 큐브가 얘예요. 자, 깜찍하죠? 자, 여기가 내 눈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돼요. 내 쪽으로 뾰족하게 나온 이 부분. 자,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이 마크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거는 이 이미지 자료에서 보면 화면의 가로 중심선으로부터 어느 정도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 얼마만큼 올라와 있는지 눈대중으로 잘 가늠하셔서 이렇게 마크를 해주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선이 나와야 되냐면 얘죠, 얘. 이 선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물론 이쪽 선이 먼저 가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 꼭지점으로부터, 눈에서 가장 가까운 이 부분으로부터 앵글을 잡는다라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앵글 이렇게 하고, 자, 이 앵글, 직관적으로 먼저 앵글을 만든 다음에 재는 법 제가 말씀드렸죠. 내 그림과 자료가 여기 있어요. 자료 그 중간에서 자료를 보고 이 앵글을 재는 겁니다. 자,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눈만 내가 그린, 직관으로 그린 이 앵글을 재보는 거죠. 눈만 움직여서. 이 선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했죠? 이렇게 가면 더 안 되고요. 대략 맞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재보죠. 자, 그런 다음에 맞았으면 눈으로 맞는 것 같아요. 안 맞아도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정육면체의 왼쪽 끝을 어디에 놓을 것인가. 자료에서 보면 이 왼쪽 끝과 이 화면에 이 간격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끝과 이 화면 끝에 이 간격이 있을 거고, 여기가 훨씬 넓죠.
예. 그렇게 해서 나는 어디까지 놓을 거야. 이렇게 대략적으로 정해 놓는 거죠.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길이보다 이 길이가 좀 더 긴 것 같아요. 이거는 확인을 해보세요. 꼭. 자, 이렇게 폭을 정해줬어요. 그래서 나는 얼마만큼 넓게 그릴 것인가.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눈으로해서 안 보이는 이거는 알겠는데 이 뒤에 안 보이는 선이 있어요. 얘랑 같은 마주 보는 곳이죠. 예, 뒤에 있는 이 선. 얘도 완벽한 90도가 되겠죠. 얘가 90도면 얘도 90도가 돼요. 예. 그러니까 걔가 어디 있냐면 화면의 중심선과 지금 처음에 그렸던 이 90도 직선 그 사이에 놓여져 있어요. 예.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꼭지점이? 이 꼭지점 보시면 돼요. 이 꼭지점이 이 꼭지점보다 살짝 오른쪽에 가 있고 화면의 중심선과 이 꼭지점이 연결된 이 90도 직선 요 사이에 놓여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대략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선과 이 선이 연필로 재기까지 해서 이 앵글이 맞았다면 이 선과 대칭이 되게 평행하게 아까 설정해줬던 이 끝과 이 중간에 있는 이 90도 직선 이거를 연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앵글은 이 꼭지점과 이렇게 평행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뭐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졌죠. 자, 그런 다음에 양옆은 90도로 내려요. 선생님 이거 안으로 이렇게 좁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할 거예요. 지금은 90도로 내리고요. 자, 이쪽도 90도로 내립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앵글이 그대로 또 밑으로 내려오면 되겠죠. 이것과 이 선과 평행하게 앵글에 맞춰서. 자, 그 다음에 이것과 평행하게 선을 만들면 돼요. 그럼 벌써 이제 큐브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거의 길이를 그럼 어느 정도로 하죠? 이거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가 아까 이거의 길이보다 얘가 좀 더 길다고 했죠. 얘보다 얘가 조금 더 길게만 넣으세요. 그러니까 가장 긴 선이 1번, 그리고 두 번째 이 길이, 세 번째 이 길이. 너무 큰 차이 나게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넣으시 마시고, 이것도 어느 정도 눈썰미가 좀 필요해요. 근데 어쨌든 얘보다 얘가 더 길고 얘보다 얘가 좀 더 길다 이렇게만 해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면과 이 면과 이 면이 만들어졌어요. 면이 3개죠. 하나, 둘, 3개죠. 이 면을 자, 이 꼭지점으로부터 이 면들을 가로지르는 선을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이 꼭지점으로부터 이 선에 약 1cm에서 1.5cm 간격으로 마크를 하나 두시고요. 이 꼭지점으로부터 여기 이 선 1cm에서 1.5cm 정도 마크를 해두시고, 같은,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꼭지점으로부터 1에서 1.5cm 마크, 같은 간격으로. 자, 이렇게 마크를 해두시고, 꼭지점 있죠? 이쪽 꼭지점, 이쪽 꼭지점, 이쪽 꼭지점. 이렇게 마크 이거 없는 나머지 꼭지점들, 그 꼭지점들과 이 마크된 부분을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자, 됐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모양, 이 바깥에 처음에 했던 이 부분을 지워줘 봐요. 여기도 이렇게 지우기로 지웁니다. 여기도 지워요. 여기도 지웁니다. 지우고요. 지우고요.
자, 그럼 짜잔! 뭐가 나왔죠? 자, 투시도에 의한 정육면체가 나왔어요. 조금 납작해졌는데. 자, 근데 제가 아까 여기서 뭐 1.5cm 또는 1cm 정도 마크해서 줄여졌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줄여졌고, 이거는 여긴데, 제가 1.5cm, 뭐 1cm, 1.5cm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그게 정확하지 않아요. 그냥 작업의 편리성 때문에 설정한 것 뿐인데, 어디까지나 지금 하는 이 교육은 기본적으로 정육면체를 그릴 때 이러한 퍼스펙티브, 이러한 투시법을 활용해야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한다. 아주 기초적인 여러분들 상황에서 그 기준점을 둔 거니까 반드시 뭐 1cm, 여기 1cm 이렇게 둬야 된다. 1.5cm 이런 거 없어요. 사실은 이쪽은 더 많이 줄여졌어야 되고, 근데 지금 그것까지 과학적인 분석, 막 수치적인 이런 게 아니니까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림자 앵글을 그려야 되겠죠. 참, 그리고 그 전에 설명드릴 게, 지금 이렇게 줄인 이유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줄이고, 여기서 이렇게 줄이고, 여기서 이렇게 줄였죠. 이 이유는 혹시 여러분들 아시나요? 원기둥서부터 말씀드렸던 게 있죠. 눈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여기예요. 나머지들은, 이쪽 부분들은 다 얘보다는 다 먼 곳입니다. 눈에서 멀어지는 곳, 작아지거나 좁아지는 원리가 있었죠. 투시도거든요. 원근법이거든요, 이게.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줄어들었죠, 이게. 이것도 줄어드는 거예요. 자, 이게 좀 작아졌잖아요, 이쪽. 이 간격이. 여기도 작아졌고, 여기도 작아졌어요. 여기도 작아졌고, 여기보다 여기가 더 작아진 거예요. 이렇게 줄이니까. 자, 그 작아진 원리를 가장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채택한 겁니다. 이제 그러면 그림자 들어갈게요. 그림자 역시 앵글이죠. 앵글을 보셔야 돼요. 자, 그림자 앵글이 제가 직관하기에는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재면 되죠, 이거? 자, 자료가 여기 있고, 자료에 있는 그림자 앵글을 보면서 어느 정도 됐다 이게 맞추시고, 그 다음에 눈만 내가 직관으로 그린 앵글과 이 연필의 앵글이 맞는지. 됐네요. 비슷하죠? 네. 안 비슷해도 비슷하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안 그린 게 있어요. 왜냐면 이 그림자를 마주보게 이렇게 그려야 되겠는데, 이 안 보이는 쪽에 이 사각형, 바닥 사각형이죠? 그걸 안 그렸네요. 자, 그걸 한번 그려보죠. 자, 처음에 얘랑 이 패럴럴한, 평행한, 이선과 평행한, 그 다음에 얘와 평행한 거 여기다 그려 넣으시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줄였으니까 여기도 역시 마크를 해놓고 얘를 또 연결해보죠. 그래서 보면은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 연결해서 이렇게 한번 선을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 연결한 선을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삼각형이 나오겠네요. 자,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 연결해 볼게요. 자, 그랬을 때 눈에서 가까운 쪽으로 이 면보다 이쪽이 좀 더 넓다. 여기가 이쪽 눈에서 멀어진 것보다 좀 더 넓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좀 더 넓다. 여기보다. 이게 느껴지죠? 네, 그렇게 되게 하면 맞은 겁니다. 이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바닥도 이렇게 수평선을 만들어 보고, 이 여기가 눈에서 가까운 여기가 눈에서 먼 이쪽보다 이 간격이 더 좁아져야 되는, 그렇게 돼 있는지. 그렇게 됐죠? 퍼스펙티브. 눈에서 멀어질수록 작아지거나 좁아진다. 이게 된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자를 했으니까 이 그림자와 평행한 여기죠. 이 꼭지점이죠. 아까 여기 줄였죠. 1cm 줄인 이 평행한 앵글을 만드시고, 그러면 이제 그림자의 앵글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그림자의 정육면체 모양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선이 어디에 있냐면 얘예요. 그리고 얘죠. 왜냐? 빛이 여기서 왔을 테니까 그림자가 오른쪽에 가 있잖아요. 그러면 빛은 왼쪽에서 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빛이 갔을 때 이 그림자의 모양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얘하고 얘밖에 없어요. 이 위의 면에서는. 그렇죠? 자, 그래서 얘 앵글을 여기에다가 그려주면 됩니다.
자, 이거 중심선 넘어가도 돼요. 이거 꼭 다 여기 안에 여기까지 딱 채우지 않아도 돼요. 그런 거 그림자의 비중이 물체의 비중보다는 좀 덜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나가도 상관없고 잘려도 상관없고요. 자, 이 앵글을 그대로 평행하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얘 앵글을 그대로 평행하게 가져가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죠. 이 부분이, 그림자도 이 부분이 확실히 이 뒤에 이 부분보다 눈에서 더 가까운 쪽이니까 이게 더 넓어져야 돼요. 이 간격이 그러니까 더 넓게 느껴져야 돼요. 여기는 좁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요 간격이죠. 요런 간격들이 이 앞에 있는 이런 간격들보다 좀 더 좁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많이 판 겁니다. 이렇게 연필가. 이제 드로잉이 다 됐네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라인워크, 스케치의 아웃라인은 어디까지가 끝이다? 어둠선까지가 스케치다. 라인워크이다. 이 정립면체는 이미 지금 어둠선이 다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둠선입니다. 얘가. 빛을 받지 않은 곳, 빛을 받은 곳, 이렇게. 이미 이 스케치가, 이 라인워크이 어둠선을 만들어줬다 이겁니다. 이해하시죠? 예. 자, 이제 쉐이딩을 들어가면 됩니다. 톤을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럼 톤을 들어가 볼게요. 자, 빛을 받지 않은 곳에 톤을 줬습니다. 자, 톤을 주다 보니까 이 아래의 형태가 좀 무너지려고 하네요. 그래서 저번에 구 그릴 때도 그림자와 물체가 만나는 부분의 형태, 드로잉이, 라인워크이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좀 더 어둡게 줬던 거, 클리어하게 만들어졌던 거 기억나시나요, 혹시? 자, 여기도 좀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줬어요. 자, 그리고 지금 충분히 톤이 들어갔나요? 밀도 높게 많이 들어갔죠? 빛을 받지 않은 곳 생각보다 어둡게 준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계속 스텝이 똑같이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이 어둠선 톤의 스탠다드를 그 다음에 만들어줘요. 자, 정육면체의 어둠선은 직선적이죠, 그죠? 이 모서리죠. 그리고 자, 보시면서 느끼시죠? 눈에서 가장 가까운 곳, 굉장히 어둡게 어둠선 스탠다드 톤을 줬어요. 왜냐? 빛을 받지 않은 곳, 눈에서 가까울수록 어둡다. 빛을 받지 않은 곳, 눈에서 멀수록 밝아진다. 이 원리를 적용시켜 주는 거죠, 지금. 그러면 면도, 이쪽 면도 이 모서리 쪽으로 갈수록 점점점 어두워지는 겁니다. 반대로 이 모서리로부터 이 어둠선의 눈에서 가장 가까운 이 부분부터 멀어질수록 점점점 밝아지는 톤 단계를 주면 돼요. 자, 그 톤 단계를 주는 가장 합리적인 연필선 다이렉션이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자, 느껴지시나요? 자, 이 방향으로 점점점 밝아지는 단계를 줬어요. 이 방향으로. 자, 그 다음에 이 방향으로 점점점 밝아지는 단계를 줬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방향으로 점점점 밝아지는 톤 단계를 줬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표시를 해둬야 되겠네.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으로 점점점 밝아지는 톤 단계를 줬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지금 그 다음에 이 면을 할 건데, 이 면은 빛을 받았지만 이 면 같은 경우에는 빛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스탠다드 톤을 주고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주 연한 스탠다드 톤을 주는 게 좋아요.
자, 이 정도만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빛을 받은 곳이라고 했죠, 여기가. 그리고 이 면도 그러니까 빛을 받은 곳인데 좀 덜 받았을 뿐이고. 자, 빛을 받은 곳, 눈에서 멀어질수록 어두워진다. 빛을 받은 곳, 눈에서 가까울수록 밝아진다. 이 원리를 적용해주면 이 부분 쪽으로 어두워져야 되는 거죠. 멀어지니까요. 여기가 항상 센터예요. 얘가 가장 가까우니까 요 가까운 곳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빛을 받지 않은 곳이니까 어두워지게 그렇게 톤을 주면 되는데, 빛을 받지 않은 이 부분에 톤 단계를 줄 때는 가장 어둡고 점점점 밝게, 어둡고 밝아지게, 어둡고 밝아지게 줬잖아요. 이 면은 빛을 받은 곳이라 여기가 가장 어두워요. 그렇죠? 여기가 가장 밝아야 되니까, 빛을 받은 곳 이 부분이 가장 밝아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멀어진 곳은 다 어두워야 되니까, 그래서 얘가 여기에 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어떻습니까? 점점점 어두워졌죠? 여기서부터 점점점 밝아지고 있죠, 이쪽으로? 자,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점점점 어두워지게, 이쪽 방향으로 점점점 밝아지게, 그렇게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아래 방향으로 점점점 어두워지게, 위로 점점점 밝아지게 톤 단계 나왔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화살표를 그대로 적용하면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쪽 방향으로 점점점 밝아지는 단계. 자, 여기다 써놔야 되겠네요. 화살표는 밝아지는 단계, 점점 밝아짐. 화살표를 잘 보시고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남았네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가장 눈에서 가까운 곳이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가장 밝아야 되겠죠. 근데 밝아도 가장 밝아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지우개로 저 흰색 연필로 드로잉을 이렇게 해줄게요. 이 면은 스탠다드 톤을 줄 필요가 없어요. 너무 밝아가지고. 그래서 빛을 받은 곳, 눈에서 멀어질수록 어둡다. 이걸 적용하면, 자, 여기서부터 점점점, 자, 됐나요? 여기가 가장 어두운 곳이잖아요. 이쪽으로 뒤로 갈수록. 자, 그러면 이 방향으로 점점점 밝아지는 단계를 준다. 그러면 톤 단계가 나오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해줄게요. 지우개로 아웃라인. 그리고 제가 전에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선으로 스케치 라인, 라인워크 라인으로 이렇게 어둡게 되어 있는 부분은 지우개로 관리를 해줘야 된다겠죠. 왜냐면 톤의 끝이 이 점점점 어둡게 주니까 그 끝이 아웃라인이 되더라, 이렇게 느껴지게 쉐이딩 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를, 이 라인웍을 이렇게, 나는 선으로 형태를 만든 게 아니라 톤으로 형태를 만들었어. 아웃라인 형태도 이렇게 느껴지게. 자, 그리고 이제 이런데 삐진 선들을 또 정리를 해주시고, 지금 네거티브 드로잉 하는 거죠. 지우개로 바깥에서 안의 형태를 만들어주는. 됐습니다. 자, 이제 그림자가 남았죠. 정육면체가 땅에 이렇게 닿았기 때문에 그림자가 물체에서 시작되는 부분이 어두워요. 이거는 원기둥하고 똑같죠. 원기둥도 밑바닥이 땅에 딱 밀착돼서 딱 닿았기 때문에 그림자가 시작되는 부분이 가장 어둡고, 여기가 어둡다라는 것은 나머지들은, 자, 이 방향,
이 방향, 뭐 이쪽 방향으로도 점점점 밝아지는 단계를 주셔야 돼요. 자, 이런 부분이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그림자의 섀도우로 물체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점점점 밝아지는 단계가 와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 부분도 그림자로만 봤을 때는 이 부분도 밝아져야 되는데 또 너무 진하게 주면은 빛의 원리가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 그림자를 하실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는 좀 많이 어두워졌네요. 점점점 밝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살짝 탭을 해줄게요. 이 그림자는요, 여기는 지금 이게 반사광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반사광은 그림자보다는 살짝 밝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 여기를 픽스 하실 때는 이 물체보다 밝기보다는 어둡게, 살짝 어둡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림자 라인은 눈에서 가까운 쪽이 이 바운더리, 이 바탕과 이 그림자의 이 경계선이 눈에서 가까울수록 클리어하고요. 눈에서 멀어질수록, 여기서부터 멀어질수록 그림자의 아웃라인이 약간 흐리멍텅하게 지우개로 이렇게 탭을 해줘서 관리를 해주면 점점 멀어지는구나 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좀 악센트를 조금 더 줄게요. 자, 여기 지금 악센트를 좀 더 준 이유가 눈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여기거든요. 근데 이 그림자의 시작 부분, 여기가 더 어둡게 느껴지면 안 되거든요. 빛을 받지 않은 곳, 눈에서 가까울수록 어둡다, 눈에서 멀어질수록 밝아진다, 이 원리를 적용하니까 그림자의 이 시작점보다는 훨씬 더 어둡게 느껴져야 해서 지금 좀 더 채운 겁니다. 어둠을, 톤 밸런스를 맞춰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맨처럼 느껴지나요? 나는 손으로 그렸어가 아니라 나는 톤으로 3D 입체를 그렸어 라는 느낌이 나오게, 네, 선을 처음에 그렸던 라인워크, 스케치 라인을 없앴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많이 어렵죠? 이건 정육면체가 좀 어려운 편이에요. 그래서 많이 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습들 많이 하시고, 이거는 선연습, 톤연습 하기에도 참 좋아요. 이 면이 이렇게 있어서. 자, 그리고요,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면이면은 컬러링을 하실 때도 이 면 처리를 하실 때 반드시 한 톤으로 주시고, 한 색깔로 주거나 한 톤으로 주거나 이렇지 않고 이렇게 변화를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더 풍부하고 입체적인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